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은 자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비스는 그동안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기업이었고요. 물론 이제 엑스레이나 여러 기타 검사 장비들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인터 배터리를 맞아서 자비스와 함께 앞으로의 경영이나 기획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스의 박대한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자비스를 보통 이제 검색을 하면 음. 그 마블 영화의 자비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물론 이제 상장사니까 예. 그래도 간단하게 회사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자비스는 업력으로 따지면 약 한 23년 정도 네. 되고요. 코넥스 시장을 통해서 코스닥에 기술 특례 기업으로 상장을 2019년도에 네. 했습니다. 해서 산업군으로는 식품 제약 쪽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하고 SMT 쪽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매출을 보면은 23년도까지는 200억대의 매출을 했었고요. 네. 23년도에 280억 정도 매출을 했었고, 24년도에는 저기 공시가 다 끝났지만 한 370억 이상과 거의 380억 정도의 매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배터리 부분이 한 200억 가까이 이렇게 매출을 그렇죠. 진행했고요. 저도 그때 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이제 수주 공시를 크게 이제 하셨던 기억이 났는데, 예. 그때 아마 고객사가 백지 공시였었죠? 그렇죠. 예, 고객사가 국내 배터리 S였는데, 예. 뭐 S가 두 개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예. 파우치 배터리 만드는 S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고객사는 포드고. 예. 근데 이제 이 기업을 하시게 됐는데 그 이후로 업황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배터리의 검사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많았는데, 예. 이제 고객사의 목소리는 다 좋은데 검사 많이 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비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장을 좀 확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비용적인 측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은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비스는 그 24년이 굉장히 배터리 시장으로 보면 침체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저희는 그 다른 배터리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저희가 잘하는 분야는 명확히 있지만, 네. 그래도 혹시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분야를 24년도에 집중적으로, 되려 배터리 시장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침체기 왔던 게, 저희 자비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의 기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동안 약간 밖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조금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따라갔고, 네. 앞설 수 있는, 어쨌든 그 코스트 측면이라든지, 네.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맞출 수 있는 기간, 저희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를 해서, 이제는 자비스가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은 어쨌든 투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고, 그렇죠. 설계 쪽에서 원가 절감 설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비라는 부분은 설계에서 원가 절감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고객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 설계 쪽에서 부단한 노력 통해서 어쨌든 원가 절감 설계를 통해서 지금 경쟁력을 많이 회복하고 있고, 네. 특히 CT 기술 쪽에서는 경쟁사들보다 그 생산성 측면에서 PPM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당당히 경쟁하고 앞설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엑스레이 2D 위주로 하시다가 예. 3D CT 쪽은 진입이 늦었지만 예. 나름 의미 있는 좀 수주나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인 수준도 마찬가지고 많이 쫓아주셨다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인 상상하셨으니까 예. 돼 계시니까 전체적인 실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 분기 보고서 마감이 안 돼 있는데 작년 매출은 얼마나 좀
기록을 하셨나요? 작년 매출은 한 380억 조금 안 되는 380억. 수준이고요. 예. 이익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익 측면에서도 저희 공시됐으니까 네. 어쨌든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올해도 배터리 시장은 그렇게 확 피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배터리 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제 주요 국내 3사 쪽을 저희가 진입을 할 거고요. 예. 이미 뭐 진입한 회사도 있고 있는 회사도 있죠. 진입하지 못한 부분 반드시 진입할 거고 저희는 이제 대신에 그 세 개의 사업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식품 포함해서. 예, 식품 쪽에서도 해외 쪽에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네. 그 다음에 특히 그 SMT하고 반도체 쪽. 지금 SMT 쪽에서는 기존의 2D 검사가 대부분이었었는데, 네. CT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CT로 했을 경우에는 그 생산성에서 인라인 타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속도가 많이 오래 걸리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장비 중에 2.5D, 네. 2.5D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라인 타입으로 작년에 제품들이 이미 나갔고, 네. 반도체 쪽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SMT 쪽 쪽으로? 라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 부분을 확대 전개할 거고요. 배터리 쪽보다는? 배터리 쪽은 저희가 어쨌든 뭐 작년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의미 있는 매출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거는 국내 배터리 기업의 또 다른 수주가 뭐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뭐 지금 계속 비호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비호를 잘 살릴 거고 저희가 기술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고 경쟁사 대비 뛰어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오늘 기사에도 아마 나갔을 겁니다만은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배터리 손상을 입히지 않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한테 자꾸 잘 설명을 하게 되면 저희 경쟁력은 확실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반도체 쪽, 예. 그 SMT 외에 뭐 다른 쪽에서의 어떤 검사 니즈나 예를 들면 뭐 후공정의 패키징이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은 유리기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검사 장비나 시장을 좀 뚫으려고 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샘플링 검사는 지금 삼성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TGV 쪽 TGV 관련해서 아직 뭐 TGV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한 2년? 2년, 2, 3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한 2027년 전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에서 설립한 대학 연구기관 작년에 뭐 수주를 받아서 어디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국내 대학입니다. 학교? 학교고요. 대학교고 대학교 쪽에 아마 TGV 관련 장비가 오늘 5월 달에 첫 납품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독자적으로 그런 어떤 유리기판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특정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저희한테 명확히 오픈은 안 돼 있는데. 오픈 안 돼 있고요. 어쨌든 국가에서 뭐라 그러죠? 국제과정에서. 그쪽에서 아마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TGV와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이제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거고, 뭐 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국제과제이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니까 연구 참여 기관과 기업들 명단을 보면 대략적인 건 알 수 있겠네요. 아마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워낙 그 오픈을 안 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도 뭐 상세하게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 그러면은 반도체와 배터리 쪽의 매출 목표는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져가시나요? 배터리는 시장 상황에 맞게끔 고객 투자 상황들을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는 약간 미달할 것 같고요. 그래도 근접한 수준이다. 작년 대비해서도. 뭐 시장의 기회만 잘 잡으면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그러면 배터리 검사 장비는 수주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작년에 배터리 검사 장비 쪽의 수주는 작년에 매출은 23년도 수주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작년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한 절반 정도 오는 작년에 수주를 했습니다. 큰 규모의 수주는 없었지만 거의 한 150억 정도 중반대에 근접하는 수주를 받으신 비슷한 수준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매출 전환 시점은 그럼 올해가 아니고 내년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작년에 받으신 것들은? 작년에 받은 것들은 일부분 나간 것들이 또 있고요. 일부 나가신 것도 올해 있고. 좀 나갈 것들도 있고. 그러면 반도체랑 비중을 좀 따져보면 예. 반도체 몇 퍼센트, 배터리 몇 퍼센트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계획상으로 보면 네. 24% 정도가 배터리 쪽에서 나오고 24%가 예. 매출 계획의 24%가 배터리. 예, 배터리 쪽에서 반도체는 나오고 어떻습니까? 반도체 쪽이 한 20% 정도? 반도체하고 SMT. 그러면 나머지는 뭐 식품 쪽. 예, 그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식품 쪽 비중도 적지 않네요. 네, 저희 쪽의 특화 장비들이 네. 그 생선이라든지 네. 뼈 이렇게 중밀도에 비슷한 부분들을 검사하는 장비들이 저희가 특화 장비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 쪽에서는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희 해외 시장 개척 쪽이 네. 잘 이루어져서 네. 네. 요즘 또 뭐 K-푸드가 또 인기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뭐 있습니까? 그보다는 기존 식품들 쪽에서도 이렇게, 신선식품들 위주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예, 육류나 해산물 쪽. 육류나 해산물 쪽. 예, 그래서 생선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특화 장비들이 지금 현재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그쪽이 원래 전통적으로 잘 하셨던 부분이니까. 네. 그러면, 아까 TGV 쪽, 유리기판 쪽은 올해가 한 내후년 정도 예상을 좀 하고 계시고. 네, 올해는 어쨌든 그 첫 장비가 출하가 되는 거고요. 올해 장비. 그 관련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시작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바운드리 내에 네. 지금 거의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지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좀 둔화가 좀 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자비스는 뭐 검사 장비 뭐 투자력이 좀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 둔화에는 뭐 작년에 있었던 뭐 전기차 화재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겹쳐져 있거든요. 예. 어떻게 좀 어필을 좀 해보실 생각이신지요? 저희는 어쨌든 약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배터리 시장이 침체되는 동안에 네. 기술 개발을 굉장히 했고, 저희가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결국은 품질 좋은 장비,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가격, 두 가지를 타겟을 두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하고 이제는 충분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술적이나 아니면은 뭐 일단 다 기술적인 관련된 부분이죠. 원가 절감 설계도 기술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고, 네. 특히 그동안에 저희가 CT 쪽에 조금 약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CT 쪽에도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AI를 활용한 분석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생산성 측면에서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몇 ppm입니까? 지금 속도가?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는 24ppm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초과한 스피드까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DCT 배터리 검사 장비를 확고하게 좀 수주를 잘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오프라인 장비는 확실히 수주가 됐고요. 인라인 장비를 이제 그걸가 레퍼런스가 확보가 됐고, 지금 고객들이 회사를 방문해서 여러 회사들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또 목표 중에 하나는 인라인에 좀 양산 라인에 3DCT 검사 장비를 좀 넣으시는 게 또 목표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까요? 예, 목표가 확실히 들어갈 겁니다. 그럼 올해 좀 결과를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CT 장비 쪽에서는 확실한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작년 이맘때 회사 전체 시총이나 주가를 보면 굉장히 이제 높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자비스가 반도체도 있고 식품도 있고, 근데 배터리 때문에 좀 영향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혹시 전사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경영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그게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한 올해 경영 일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결손금이 상당히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일단 그 부분이 제약으로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일단 소화를 하고 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예, 어쨌든 뭐 법률적으로 회계 정책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25 회계년도부터는 네. 주주들한테 뭔가를 보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고 네. 저희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해야 된다고 의무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좀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뭐 혹시 새로 부지를 구입하신다든가 예. 아니면 R&D 쪽에 좀 더 투자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술 본위 회사이기 네. 때문에 일단 R&D 쪽에 핵심 인력 투자를 올해 상당 부분 할 거고요. 아, 그러면 예. 뭐 몇 명을 더 늘리겠다는 목표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연구소 인원은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0% 이상? 20% 이상? 예.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순수 연구소 인력들만 한 60명이 넘게 있고요. 많이 계시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거의 20% 이상이면 거의 80명 정도 선까지 예, 늘리시겠다. 그렇습니다. 80명 이상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앞으로 자비스 실적도 잘 나왔고 작년에도 예. 올해도 뭐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또 기대하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